자, 일단은 정치력이 쌓였으니까 육군 공격 전문가를 임명해가지고 우리 육군 경험치를 모아주도록 하겠다. 군대 경험치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발칸 조약이 통과가 되면서 루마니아가 발칸 조약 가입 요청을 어지간해선 수락을 하고요. 이게 수락을 하게 되면은 루마니아가 우리 같은 세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일단 중점으로 아래로 내려가서 영토 국민투표 실시를 눌러주기로 하고요. 자, 디시전에서 이제부터 우리 루마니아한테 디시전 요청을 보내가지고 핵심주 합병 요청이 가능합니다. 진짜 어지간해선 받아주니까요. 딱히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세력이 창설이 되어 있어요. 이 발칸 조약이라고 세력이 창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디시전으로 정치력을 소모해가지고 우리 발칸 국가들을 우리 연합에 초대가 가능합니다. 근데 약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체코는 연합에 초대를 해도 역사적 AI라면 어차피 독일한테 합병 당합니다. 거절을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오스트리아는 우리 세력이 넣으면은 독일의 그 안슐루스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독일이 딱히 전쟁을 걸진 않더라고요. 독일의 안슐루스가 알아서 통과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칸 조약으로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은데 굳이 한다면은 체코를 연합에 넣지 말고 정치력 낭비니까 오스트리아를 우리 세력이 넣어가지고 독일 안슐루스를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추축국에 미리 들어갈 불가리아를 우리 세력에 초대를 해가지고 전선을 줄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는 게 그나마 이 발칸 조약을 활용할 방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스트리아를 우리 세력에 초대를 해주기로 할게요. 어차피 우리 위치상 독일이랑 언젠가는 싸워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독일을 뭐 약하게 하면은 저희야 좋죠. 초대할 때마다 정치력이 100이 들어가는 디시전이기 때문에 막 엄청 막 찍을 정도는 아닙니다. 자, 루마니아와의 합병이 이틀 남았고요. 하루가 남았고, 자, 통과가 되면서 루마니아가 우리의 합병 요청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루마니아의 모든 영토가 우리의 핵심주가 되고요. 네, 핵심주 박혀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우리 국기가 바뀌게 됩니다. 나름 멋있지 않나요? 루마니아랑 이제 헝가리가 반반 있는 이런 국기 아주 좋아요. 참고로 루마니아의 병력들도 전부 다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활용해가지고 군대를 짜주면 되겠죠. 헝가리 루마니아의 탄생. 참고로 우리 기본 보병 편지가 6보니까요 9보로 바꿔주기로 하고 우리 군대 편제도 전부 다 바꿔주기로 하겠습니다. 군대 편제는 어지간해서 하나만 쓰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야, 우리 공장이 49개가 됐죠. 시작 공장 17개였던 우리 헝가리가 고작 거의 2년 지났는데 공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은 게 보입니다. 거의 50개가 됐으니까 공장이 3배 가까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조선소도 생겼으니까요. 우리 수송선이나 더 뽑아주기로 하고요. 참고로 루마니아를 합병하면 루마니아한테 조금 있던 우리 구축함들도 같이 딸려오게 됩니다. 우리 구축함이랑 잠수함 하나였나요? 네, 구축함 5개, 잠수함 하나, 이게 딸려오기 때문에 우리 제독으로 호르띠 아저씨 임명이 가능하다. 좋습니다. 호르띠 아저씨를 내가 써본 적이 엔간하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우리 헝가리한테도 뭐다 항구가 생겼다. 좋아요. 자, 군수공장이 늘어났으니까 보병 장비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해주도록 하고요. 공군도 일단 기본 편제로 조금은 뽑아주기로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가 쓰레기라 가지고 그다지 큰 효용이 없긴 하는데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조금은 뽑아주기로 하겠습니다. 베사라비아는 반드시 지키겠죠. 내 기억에 줘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오스트리아가 발칸 조약 가입 요청을 수락을 하면서 오스트리아가 저희 세력에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부터 정치력을 모으면서 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루마니아의 장군진이 같이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장군진이 모자랄 일도 없다. 여기 루마니아 원수 아저씨 익숙하죠? 일단은 근데 이 페트레 원래 우리 원수 아저씨가 군수의 마술사도 찍혀있는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친구를 원수로 써주기로 할게요. 그리고 장군진들 임명에 어지간해서는 저는 지형 트레이 달린 친구를 임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형 트레이 달려있는 친구들로 임명을 해주기로 하고요. 실제로 1차 대전 이후 강국이 된 루마니아가 약소국이 된 헝가리를 합병해서 연방을 이루려 했어. 아 진짜? 그거는 몰랐네. 자, 영토 국민투표 실시 이 중점이 통과가 되면은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체코랑 유고슬라비아한테 관계 개선을 돌려놓겠습니다. 자, 영토 국민투표 실시가 통과가 됐고요. 다음 중점으로 이제는 우리 정치 중점을 다 찍었어요. 놀랍게도 우리 정치 중점은 이제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해군 복원을 찍어주기로 하고요. 자, 디시전으로 우리 발칸 국가들한테 추가적인 핵심주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뜯기 위해 가지고 아까 관계 개선을 미리 돌려놓은 거고요. 일단은 불가리아를 우리 세력에 초대를 할게요. 어째서 불가리아를 세력에 초대하냐? 우리의 불가리아 나중에 추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됩니다. 전선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게 더 좋겠죠. 좋아요. 자, 체코와의 관계
관계도가 많이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디 보자. 체코가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유고슬라비아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가끔씩 이 핵심주를 달라고 할 때 거절할 때도 있어가지고 우리 헝가리가 핵심주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데 특히 기본 체급이 좋은 루마니아를 합병한 시점에서 그렇게 핵심주가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일과 소련이라는 강대국에 비해서는 확실히 체급이 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의 핵심주라도 모아줘야지 그나마 비빌 수가 있다. 자, 방금 체코한테 우리 핵심주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였죠. 좋습니다. 이러면은 체코가 기본 안정도랑 정치력을 얻는데요. 그 대신에 우리는 여기 카르파티아 지역을 핵심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뭐다? 핵심주다. 아주 좋아요. 아까 정치력이 많이 든다 했던 게 우리 세력에 막 초대하고 여기 핵심주 받고 우리 징병법이랑 경제법 바꾸고 뭐 정치고문 임명하고 하려면 정치력이 진짜 많이 필요해가기 때문에 아까 정치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한 거고요. 지금도 보시면 정치력이 매일 1.84씩 오르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이 부족하죠. 좋습니다. 자, 불가리아 초대 이벤트가 통과됐고요. 불가리아가 우리 세력에 초대가 됩니다. 현재 우리 세력은 이런 느낌이고요. 약간 방역선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좋아, 이제 정치력이 다시 한번 75가 모이니까 다시 한번 체코한테 땅을 달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복원이 통과되면은 그 다음 중점으로 왼쪽으로 다시 가서 우리 간섭주의 불안정화 방지를 찍어주기로 하고요. 디시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 정치력 75가 찰 때까지 기다리면서 유고한테 이어서 영토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코슬로바키아가 우리의 국민투표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 북쪽에 있는 여기 펠비데크 영토가 우리의 핵심주로 편입이 되고요. 바로바로 핵심주로 들어오는 게 이 민주 헝가리 로마니아 스웨덴 루트의 장점이다. 건설로 계속해서 우리 군수 공장을 올려주기로 할 거고요. 우리 공장이 지금 벌써 53개죠.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 공장은 우리가 현재 민간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건설 라인에 16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굉장히 좋다. 유고만 먹으면 판도가 예쁘긴 하지만 우리는 현재 뭐다? 현재 집권 정당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유고까지 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 일단은 연상기계 연구를 하고 라디오도 연구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배를 뽑을 일은 없기 때문에 조선소 설계사는 그냥 대충 임명해 주기로 할 거고요. 자, 정치력이 111이 모였으니까요. 75로 써가지고 유고슬라비아한테 우리 바치카 지역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어지간해서는 유고슬라비아가 우리랑 친한 상태라면 이걸 받아들입니다. 정치력을 우리 유고슬라비아가 받아가는 대신에 바로 이 땅이 우리의 핵심주로 박힌다. 좋아요. 근데 여기는 델비데크고 여기는 펠비데크야? 헝가리식 지명인가? 이제부터 우리의 해병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스웨덴한테 정당화를 걸어가지고 상륙을 가서 스웨덴한테 합병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륙을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스웨덴한테 어떻게 핵심주를 박냐? 일단 핵심주를 박는 거는 이 디시전에 있습니다. 스웨덴 헝가리 연합왕국이라 해가지고 이 디시전을 보시면은 우리가 스웨덴의 영토를 전부 다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핵심주를 박는 게 가능하고요. 동시에 스웨덴한테 정당화를 어떻게 거냐? 민주국가는 정당화가 안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헝가리, 그 중에서도 헝가리 루마니아 연합왕국은 이 디시전으로 그들에겐 독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찍어서 우리의 지도자를 지금 현재 이 아저씨 이름 뭐였더라? 아르파드 아저씨를 우리 국왕 아저씨로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 국왕 아저씨로 지도자가 바뀐 다음에 이 디시전을 한번 더 누르면은 집권 정당이 민주에서 비동맹으로 바뀝니다. 비동맹은 세계 긴장도가 50%가 넘고 해당 국가가 세계 긴장도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라도 정당화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맹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스웨덴한테 정당을 해가지고 먹는 그런 식으로 핵심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아, 참고로 해당 디시전을 찍을 때 여기 보시면은 세계 긴장도 초가 85%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바로 달릴 수는 없고요. 우리 독일이 프랑스까지 먹어야지 이제 세계 긴장도가 85%가 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확장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간섭주의 불안정화 방지가 찍히면은 이제 아주 간단하고 아주 편안하게 경제 중점을 찍으면서 스웨덴에 상륙을 갈 준비를 하시면 될게요. 참고로 정치력이 모였으니까요. 우리 해군 개혁 전문가 호르띠 아저씨를 정치 고문에 넣어가지고 우리 해군 경험치를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경험치는 왜 모으냐? 우리 해병대 교리를 찍으려면은 우리 해군 경험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좋아요. 우리 스웨덴이 절대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스웨덴이 기본적으로 기본 체급도 높고 심지어 군대도 그렇게 적은 나라가 아니죠. 우리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기본적인 육군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상륙을 너무 밥으로 보고 가시면 안 됩니다.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 우리 스웨덴을 밀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밀 수가 있을 거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내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정치력으로 우리 징병
해병법이나 늘리면서 경제법도 바꾸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체급을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차 대전이 일어나기까지는 현재 1년하고도 대충 한 반년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해병대 편제도 미리미리 바꿔주기로 하겠습니다. 해병대는 역시나 10해병 5% 갈 거고요. 해병대 말고 다른 육군으로 상륙을 시도해도 되긴 하는데 해병대를 써주는 게 애지간하면 나을 거예요. 부분 동원령으로 경제법 바꿔주고 이제부터 정치력 모임에는 전부 다 우리 징병법을 바꾸는데 써주도록 하겠습니다.